자, 세포와 물질 대사에서 첫 번째 오늘 뭐죠? 생명체의 물질, 생명체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천천히 하고 외우면서 갈게요. 자, 갑시다. 생명체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는 뭘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 인체의 구성 물질이야. 또는 뭐야? 꼭 인체 아니어도 되겠죠. 고등생물체의 구성 물질이야. 고등생물체의 구성 물질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고등생물체의 구성물질은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야 돼? 물. 알겠니? 뭘로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뭘로 돼 있어야 돼? 단백질. 그 다음 뭘로 돼 있어야 돼? 지방으로 돼 있어. 그렇지. 지질이 지방이야. 그래서 요걸 부를 때 우린 뭐라 부르지? 고등생물체들은 다시 물단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물단지란다. 너네 몸뚱이는 전부 다 뭘로 돼 있어? 물단지로 돼 있는 거예요. 알겠니? 물론 특정한 생물체 중에서는 단백질하고 지방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애들도 있기는 해. 됐니? 어떤 애들이야? 몸에 지방층을 매우 많이 갖고 있는 생물체들도 있는 거지. 됐어? 누가 있겠어? 그래, 굉장히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 조금 이따 지방 얘기할 텐데 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열 전도성이 그래, 매우 작거나 없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특정한 지대에 사는 애들은 이 고등생물체에서 이게 바뀔 수도 있어. 물론 사람은요? 라고 물어보면 가능하지. 굉장히 고도 비만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고도 비만인 사람도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왜 날 봐? 나는 고도 비만이라니 거의 완벽의 몸매인데. 됐어요. 그래서 고도 비만인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두 번째, 이런 건 상식이야. 알겠니? 인간의 물에 가장 많이 있는 건 인사. 어디에 있는 거야, 물이? 피에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알겠니? 그건 굉장히 어떻게 설명 불가한 거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혈액의 양은 몇 리터? 5리터 정도밖에 안 돼. 5리터밖에 안 되는 거야. 5, 6리터밖에 안 돼. 5, 6리터면 PT병으로 얼마야? 3개에서 4개가 안 되는 거야. 3개 정도. 1.5리터가 3개면 얼마야? 4.5리터잖아. 그럼 4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3, 4개. 그러니까 PT병 3, 4개 정도밖에 없어. 안 돼. 사실은 그보다 더 작아.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피를 1리터 이상 흘리면 죽어. 큰일 나. 알겠어요? 그래서 혈액의 양은 별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물단지라 그랬는데 그 물 다 어디 있는 거야? 세포에 있는 거야. 세포에 있는 세포질은 다 뭐다? 물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 체중의 70%가 또는 60%, 70%가 물인데 그 물이 어디에 있는 거야? 세포에 있는 거야. 그런 건 상식적으로다가 얘기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원이 뭘로 되어 있다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인데, 자, 이제 천천히 외워 들어가겠습니다.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은 생명체 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야. 그럼 주의 에너지로 사용되니까 무슨 뜻이야? 주로 얘로 에너지원으로 쓴다. 잘 봐. 에너지원으로 쓰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야 돼? 먹긴 가장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로 뭘 먹어? 탄수화물 먹는 거야. 얘가 에너지니까. 그런데 주로 많이 먹는데 문제는 아까 어디 있어? 냈니? 탄수화물의 구성 성분비가 얼마밖에 안 돼? 0.6%밖에 거의 없어. 그러니까 먹기는 가장 많이 먹지만 내 체내 구성물질 중에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이유는 그렇지, 에너지로 쓰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우린 주로 뭘 먹어? 탄수화물을 먹는 거야. 하지만 체구성 물질은 거의 없는 거야. 왜?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탄수화물의 구성 성분 원소를 보면 C하고 H하고 O로 되어 있고 이름이 탄수화물인 이유는 뭐지? 그렇지, 탄소, 물. 그렇지. 똑똑해졌다 너. 됐니? 탄수화물. 그래서 탄소와 수가 뭐야? 물, H2O 이렇게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해? 육탄당이 있는 거야. 육탄당이라는 건 이 C가 몇 개? 6개. 그럼 물 분자도 6개니까 얘가 12, 얘도 5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특별한 말이 없이 탄수화물 그러면 무조건 뭐야? 육탄당을 기본으로 하는 거야. 어딨어? 탄수화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뭐야? 육탄당을 기본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건 전부 다 몇 탄당이야?
육탄당이고 내 체구성 물질에 당이 있지. 됐니? 인, 당, 염기에 어디 있어 그거? DNA 핵산. 핵산을 구성하는 물질은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나의 고귀한 자요. 설마 좋은 거야? 아니지. 이 엄청난 오탄당을 배우는데 인당. 그래서 오탄당은 어디에 있어? 핵산의 구성 물질에 있어. 그래서 이 오탄당에 있는 당은 이렇게 그릴 때 오각형으로 그리고 외웠지? 됐니? 핵산에 있는 당이 두 가지지. 어디에 있는 거? RNA에 있는 당을 라이보스. 됐니? 그 다음에 DNA에 있는 당을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걸 당이라고 합니다. 아까 약간 더워서 에어컨을 껐더니 나의 고귀한 자가 됐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당이었습니다. 자, 갑니다. 그럼 당에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외웁시다. 당에는 뭐 있어? 단당류가 있어. 한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당이 있는 거야. 화학식은 똑같이 육탄당이야. C 6개, H 12개, O 6개로 화학식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 구조가 달라. 구조가. 분자 구조가 다른 거야. 그래서 생긴 모양이 육각형인데 얘네들의 구조가 조금 달라. 알겠어? 그래서 단당류는 화학식으로 얘 하나야 한 분자가 되겠고 육탄당이고 구조가 달라. 구조에 따라서 무슨 당? 포도당. 포도당 어디서 발견됐어? 그렇지. 포도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포도당. 됐니? 과당은 어디서 발견됐어? 그래. 과일에서 발견된 건 아니라 과일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거야. 주로 과일에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과당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밥 안 먹고 과일 먹어도 살쪄. 살쪄요. 알겠니? 과일 먹으면 살찐다 하겠네. 그러니까 과일 계속 먹으면 나는 밥 먹고 꼭 과일로 후식을 먹어야 돼. 그런 친구도 보면 살쪄. 알겠니? 수박에 당 무지 많아. 알겠니? 그 다음에 토마토 그제 하나 사 먹었는데 와, 뭐 스테비아야? 그 설탕 먹는 줄 알았어. 어마무시한 뭐가 있다는 소리야. 당이 있다는 거지. 과당. 그렇지. 그래서 과일에 있는 당을 과당. 됐어요? 그러니까 포도당, 포도에서 발견됐고 주로 우리가 먹는 밥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당. 갈락토스는 어디에서 많이 발견되냐면 젖에서 많이 발견돼. 젖. 이게 동물의 젖, 우유야. 말하면 우리가 우유라 그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는 우유라 그러고 동물의 젖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래서 뭐야, 우유는 소젖, 염소젖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돼야 돼? 갈락토스라고 합니다. 이래서 단당류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3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3가지 외웁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갈락토스든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는 거야? 육각형의 형태로 그려지지. 왜 육각형의 형태로 그리겠어? 그렇지. 육탄당을 표현하는 그림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든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육각형의 형태로 다 보여지겠지? 그럼 우리들 그림으로 보이면 이런 것들은 뭐야? 아, 육탄당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단당류 2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단당류 2개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단당류 2개가 붙어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 이당류. 그래서 엿당. 그래서 포도당과 포도당 2개가 붙어서 우리 뭐라 그래? 엿당이라 그래.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엿당, 포도당이 만났을 땐 이당류야. 어디서 많이 발견되겠어? 엿. 엿. 알겠니? 엿 먹어봤어? 욕 같긴 한데, 그치? 표현이, 그치? 엿 먹을래? 이거 욕 같긴 한데, 그 왜 욕이 됐는지 모르겠죠? 선생님이, 그제 엿 샀어. 알겠니? 원주 특산품으로, 엿이 전통 원주 특산품이래. 알고 있었어? 몰랐지? 나도 처음 들어봤어. 알겠니? 어디 있어? 흥원 말고 뭐 있지? 저기? 아니, 저 행구동 꼭대기. 아씨, 거기 어디야? 어? 아니, 판부 말고 그 행구동 꼭대기 그 공고 지나서 이렇게 쭉 가면. 나 원주에 사는데
원주에서 학원만집 왔다 갔다 해서 원주질 잘 모르는데 TV를 봤는데 100년 전통의 엿집이 있다는 거야. 원주에. 그 원주의 특산품이 엿이래. 야, 핸드폰 있는 사람 쳐봐. 원주 특산품 엿. 그럼 어디 나와? 나 동네 이름 알아야 되겠어. 나 올라가서 엊그제 사왔어. 3만 원어치나. 4만 원? 어. 이거 많이 드셨. 엿을 3만 원어치 팔아서 살더라고. 그래, 원주 엿. 뭐 나와? 그 공고 지난 데는 뭐라 그래, 거기를? 원주 여기 나와. 원주 여기 나와. 엿! 엿하고 엿하고. 저희 한글 모르는 거. 호박 서빙 원주야. 아니, 엿. 엿이 흥업이 아니라 뭐라 하지? 저 꼭대기를 흥업이라 그러는 거 뭐라 그러나? 금대리 말고 저쪽에, 공고 쪽에. 안에, 황골! 그래! 황골엿! 알겠니? 황골엿. 황골요? 그래, 그게 100년 됐대. 그 스님 거기를 갔잖아. 그래서, 신신의 황골요. 거기가 엿이 원주 특산품이래. 알겠니? 거기 갔는데, 진짜 택배를 이만큼 쌓아놓고 팔더라고. 나 원주 10년 넘게 살았다. 원주 특산품이 엿인 걸 처음 알았어. 너네는 알았냐? 됐니? 그 엿. 포도당 두 문자가 돼서 만든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어때? 엿 달겠지? 포도당이 돼 있으니까 엿. 알겠니? 이당류입니다. 무슨 엿? 황골엿 이당류. 알겠니? 그 다음에 뭐야? 우리 설탕 만들죠? 포도당하고 뭐랑 만들어서? 과당하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디 있어? 설탕 어떻게 만들지? 사탕수수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사탕수수라고 있어. 알겠니? 그래, 사탕수수 즙을 짜가지고 그 사탕수수를 말려서 만든 게 설탕 결정이야. 사탕수수 너희들 나중에 먹을 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면 사탕수수 밭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그거 잘라서 이렇게 입에서 씹으면 아주 달달하단단다. 사탕수수에 뭐 있어? 설탕 있죠? 됐니? 이게 젖당이야, 젖당. 그러니까 젖당이니까 뭐야? 동물의 젖에 있는 거야, 동물의 젖. 우리 말하는 건 우유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우유를 먹으면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있는 거야. 이 갈락토스가 주로 우유에서 발견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당류 그럼 뭐야? 동물의 젖에 있는 젖당, 엿에 있는 엿당, 설탕, 포도당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치사하게 시험 문제 내는 거야. 안 봐도 돼. 생명 문제 1번 문제는 다 얘니까. 다음 중 이당류에 속하는 것은, 다음 중 이당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다당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생으로 외우겠습니다. 됐죠? 그럼 다당류는 뭐겠어? 얘네들이 끝도 없이 연결돼서 된 거지? 그래서 다당류에는 녹말, 그 다음에 글라이코젠, 셀룰로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 외워야 돼. 어떻게 외워야 돼? 자, 간다.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또 한번 설명할게요. 뭐부터 하는 거야? 녹말 어떻게 만들어져? 녹말 어떻게 만들어지지? 그렇지, 광합성이지.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그거 다 써? 다 쓰지. 물과 뭘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뭘 만든 거야? 포도당을 만들겠지. 그래서 이게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됐니? 요걸 빛으로 합성했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광합성인 거야. 됐니? 그래서 광합성인 거야. 광합성. 됐죠? 그러면 식물이 뭐 하는 거지? 포도당을 만들지. 가자. 그러면 식물이 이걸 그래서 외우는 거야. 식물이 이 포도당을 뭐 하는 거지? 그렇지.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식물의 중합체라고 하는 거야. 중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합치는 거지. 그래서 식물이 만든 걸 우리 뭐라 그래? 녹말이라고 하는 거야. 녹말이 되는 거야. 녹말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녹말은 어디서만 만들 수 있는 거야? 식물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얘를 주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얘 3대 인간의 주식, 시험에 안 나와. 인간의 3대 주식이 뭐 있는 거야? 그래, 쌀, 됐니? 밀. 그래서 동양에서는 뭘 먹는 거야? 쌀이나 밀을 먹는 거야. 녹말이야. 됐니? 유럽에서 뭘 먹는 거야? 그래, 녹수수. 유럽에서는 감자. 됐니?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 옥수수.
이게 옥수수가 되는 거야. 옥수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뭐야? 식물의 중합체로 만들어진 녹말 되는 거야. 녹말. 그럼 우리는 얘를 뭐 하는 거야? 먹어서 뭘로 만들어?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것을 뭐라 부르지? 소화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자 간다. 녹말을 소화해서 쌀 소화하고 밀 소화하고 감자 소화하고 옥수수 소화해서 뭐 만들어? 그렇지.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인간 또는 동물 더니 요 포도당인 거야. 자, 요거 외우려고 온 거야. 요거 외우려고 온 거야. 요걸 살아가는데 쓰고 남는 걸 저장하는 거지. 그래서 동물이 저장할 때는 얘를 뭘로 저장하지?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하는 거지. 이 글라이코젠인 거야. 됐니? 요 글라이코젠. 지금 뭐 하는 거야? 뭘 외우려고 그런 거야? 그렇지. 포도당이 녹말로 저장되고 포도당은 글라이코젠으로 저장되는 거야. 차이점. 포도당을 녹말로 저장한 건 누가? 식물이.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하는 건 누가? 동물이. 그러면 여기 좀 더 할까? 동물은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하는데 어디다가? 그렇지. 주로 간 또는 어디다가? 소량의 근육에. 그렇지. 근육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주로 간 근육인 거야. 그러니까 내 간에는 뭐가 있는 거야? 글라이코젠이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뭐 먹었거든? 밥 먹었거든. 내가 뭐 했거든? 소화시켰거든. 그럼 소화된 포도당 어디 있거든? 간에 있는 거야. 간에.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됐니? 뭐해? 소나 돼지를 잡으면 뭘 먹었어? 간을 먹었어. 알겠니? 그래서 가장 그 동물에게 잡았을 때 가장 좋은 건 바로 뭐야? 간을 꺼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여우가 뭐 꺼내? 간 꺼내 먹는 거지. 알겠니? 그리고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렸을 땐 되게 많이 봤단 말이야. 됐니? 도축을 동네에서 했어.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소는 못 봤고 돼지를 동네에서 잡았다고 어르신들이. 그럼 돼지 잡은 다음에 그걸로 뭐야? 제사를 지내거나 뭐 행사를 치렀단 말이야. 그때 간을 꺼내는 걸 봤단 말이야. 근데 간을 꺼내면 그 간을 그 자리에서 잘라서 먹었단 말이야. 그 자리에서. 알겠니? 왜 그렇게 했어? 지금도 우리는 많이 선진국화돼서 우리는 이제 청결이나 위생이 많이 좋아지고 먹을 게 풍부해서 안 그러지만 동남아만 가도 동물을 잡으면 간을 가장 중요시한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간을 먹으면 가장 빠른 속도로 뭐가 돼?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는 거지. 간을 먹으면 뭐 할 수도 없어? 소화시킬 필요도 없잖아. 알겠어요? 간 되게 중요한 음식이야. 근데 다만 우리가 간을 안 먹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 이제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서 생간을 안 먹는 거지. 근데 지금도 생간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겠어요? 소를 잡는 그 동네 횡성 같은 데서는 소를 잡으면 생간을 먹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위생상 안 먹는 거지. 저희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군침을 삼키는 건 아니다. 알겠니? 잠깐 침이 잠깐 넘어간 거야. 그래서 요즘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 더 갈 거야. 뭐 있어? 됐니? 포도당의 중합체 녹말, 포도당의 중합체 글라이코젠 하나 더 가지? 바로 뭐 있지? 그래. 식물은 이 포도당의 중합체로 뭘 만들지? 녹말을 만드는 건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또는 저장하려고 쓰는 건데 식물은 포도당을 가지고 뭐야? 글라이코젠을 글루코젠을 만들어. 뭐라고? 아, 셀룰로스야. 왜 글라이코젠이 나왔어? 놀래라. 헷갈리게. 그지? 셀룰로스를 만들어. 셀룰로스를 만들어. 식물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식물은 이 포도당으로 뭐 만들어? 셀룰로스를 만드는 거야. 셀룰로스. 그래서 포도당의 중합체가 몇 개야? 3개인 거잖아. 포도당의 중합체 녹말, 포도당의 중합체 글라이코젠, 포도당의 중합체 셀룰로스. 그리고 우린 또 뭐까지 알아야지? 이 셀룰로스가 식물의 어디에 있지? 세포벽에 있는 거지.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세포벽에 있는 거야. 이렇게. 세포벽이 뭐 할 때 쓰는 거지? 식물의
형태 유지했어야 되는 거야. 세포 막 아니야. 세포 벽이야. 알겠니? 동물한테는 세포 벽 있어 없어? 없지. 식물한테만 세포 벽이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상식적으로 알면 되겠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 그렇지. 이 셀룰로스를 분해 효소가 있으면 뭐요? 깜짝 놀랐잖아. 그랬더니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있으면. 됐니?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있으면 살이 찐다고? 셀룰로스 얘를 분해하면 다시 뭐 만들 수 있어? 포도당 다시 만들 수 있겠지? 포도당을 다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얘 분해 효소가 있으면 됐니? 그래.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초식동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차이점은 뭐겠어?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있냐 없냐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없으니까 꼭 뭘 먹어야 돼? 녹말, 쌀, 밀가루를 먹는 거라고. 만약에 인간이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아무나 풀 뜯어 먹어도 된단 말이야. 알겠니? 지나가다 잡초 막 갖다가 어때? 그냥 먹으면 질길 테니까 어떻게 해? 그냥 참기름 좀 뿌리고 고추장 뿌려가지고 어때? 아, 이거는 잡초로 만든 거야. 이건 쑥으로 만든 거야. 이거 여러 가지 밥상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안 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꼭 뭐 해야 돼? 농사를 져야 되는 거야. 농사를 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녹말을 수확하겠다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하나 만들어줘. 그럼 우리 인간은 셀룰로스 써 안 써? 써. 뭐 할 때 만들어 쓰지? 종이 만들어. 종이. 알겠니? 종이 만들어. 됐니? 그래서 식물에 뭐 있어? 종이 만드는 나무 있지? 됐니? 그 종이 만드는 나무, 당나무 같은 것들 깨서 막 두들겨 패. 막 두들겨 패서 뭐 만드는 거야? 셀룰로스를 추출해내는 거야. 그리고 한지문화원 같은 데 가면 그 추출해내게서 뭐야? 셀룰로스만 걷어낸단 말이야. 걔를 잘 말려서 만든 게 종이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종이는 전부 다 뭐야? 셀룰로스다. 됐니? 너무 먹고 살기 힘들면 셀룰로스 종이 찢어 먹으면 된다. 알겠니? 인간은 안 되고 누구만 먹으면 되겠어? 초식동물들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겨울에 염소나 양을 키울 때 종이 먹였어. 그래서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걔들이 종이 먹였다. 선생님 어렸을 때도 집에서 여기 염소 같은 거 키웠거든. 선생님 아버지가 맨날 선생님 종이책 찢어가지고 염소 갖다 주고 그랬어. 아빠 나 학교 가야 돼. 그랬더니 학기 바뀌면 새 책 주잖아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도 너 어차피 공부도 안 하잖아. 그 선생님 지금도 기억이 되게 많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염소가 중요하니까 선생님 책 있잖아. 지나간 책들 초등학교 때 그거 막 찢더니 염소 갖다 막 먹이고 그러셨다. 알겠네요. 그거 되게 기억나. 됐어요? 자, 나 뭐 하려고 이거 한 거야? 포도당의 중합체 뭐 있다고? 녹말, 글라이코젠, 셀룰로스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또 시험에 나와. 알겠니? 그래서 셀룰로스는 어디서만 볼 수 있는 거야? 됐니? 셀룰로스 됐고 글라이코젠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동물. 녹말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식물. 셀룰로스도 식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왜 이래? 첨추판이 조금 예민해졌나? 이거 왜 이래?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녹말, 글라이코젠, 그 다음에 셀룰로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시험에 1번 문제, 무조건 1번 문제가 얘야. 외워야 됩니다. 얘나. 됐죠? 자, 지질 다 외웁니다. 전에는 지질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었어. 우리 몸에 지방이 있다 하고 정도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외웁시다. 첫 번째 암기할 것 중에 하나는 지질은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녹아. 자, 유기용매 나왔어. 뭐야? 기름. 그렇죠. 기름이야. 됐어요? 우리나라 한때 기름 먹는 게 유행했었어. 기름 먹는 거 알아? 지금도 가끔 먹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건강해서. 아침에 딱 눈 뜨면 뭐부터 먹어? 기름. 그렇지. 올리브유. 왜 먹어? 분해하려고. 몸에 쌓인 지. 그렇지. 몸에 쌓인 지방. 어디에 쌓인 지방? 혈관에 쌓인 지방. 됐니?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혈관에 이렇게 쌓인 지방을
콜레스테롤이라 그래. 조금 이따 여기도 나오겠지만 콜레스테롤이라 그래. 그런데 얘는 기름에 녹아, 기름에. 물에는 안 녹아. 그러니까 유기용매에 녹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공복에 어때, 내 몸에? 그렇지. 기름을 먹으면 내가 공복이기 때문에 기름을 잘 흡수하고 그 흡수된 기름이 어떻게 돼? 매우 빠른 속도로 내 몸에 퍼져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 혈관에 기름을 많이 녹였다는 거야. 의도는 그래. 알겠니? 의도는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유기용매에 녹아.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간다. 지방을 우리는 지질이라 그러는데 그 지질을 우리가 이제 용어를 다르게 쓰는데 왜 우리가 지방 훨씬 더 지방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중학교 때 얘만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방의 종류가 세 가지인 거야. 그래서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세 가지인데 우리가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얘네들을 안 배우고 얘만 배운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방이 훨씬 더 익숙한 거지, 너희들 듣기에. 알겠니? 그래서 지방에는 종류가 지질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제가 있는 거지. 자, 첫 번째 간다. 뭐 알아야 되냐면 얘 구성 성분이 CHO야. 지방의 구성 성분도 CHO지. 근데 아까 했던 것 중에 탄수화물의 구성 성분도 뭐야? CHO야. 그러면 탄수화물과 지방의 공통점은 뭐야? 구성원소가 같아. 소율아, 탄수화물과 지방의 공통점은 탄수화물의 구성원소와 지방의 또는 지질의 구성원소가 같아.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바로 탄수화물은 뭘로? 지질로 전환되는 거야. 이게 탄수화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뭘로? 지질로 전환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 코끼리는 초식동물인데 몸의 구성은 대부분 지방층으로 돼 있어. 아주 두꺼운. 그치? 코끼리는 초식동물인데 엄청 두꺼운 뭘로 돼 있다고? 지방층을 갖고 있지. 왜 그런 거야? 그래. 풀을 겁나 뜯어 먹으면 코끼리도 뭐가 되는 거야? 지방이 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풀떼기 많이 먹으면 어때? 살쪄. 알겠어? 풀 많이 먹으면 살쪄. 알겠니? 풀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알겠어? 옛날에 내가 빕스를 갔는데 여성분 4명이 와가지고 막 지들끼리 떠들면서 먹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스테이크 먹고 있는데 그러더니 얘들이 뭐라 그래? 야, 이년아 빨리 한 바퀴 더 갔다 와. 나 벌써 6접시째야. 그러는 거야. 그때 옆에 있는 애가 뭐라 그래? 그래, 야채, 샐러드? 샐러드는 살 안 쪄. 그러는 거야. 내가 썰다가 코끼리는 조식동물인데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알겠니? 코끼리는 조식동물이다. 고귀한 자여. 코끼리는 무슨 동물이라고? 조식동물이야.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뭐 되는 거야? 전환되는 거야. 그것도 알고 있자. 자, 계속합니다. 지질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3종류 각각으로 외워야 돼.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중학교 때 배운 거 중성지방이야. 중성지방은 한 분자의 글리세리드와 세 분자의 뭘로 되어 있어? 지방산으로 되어 있고 얘는 주 성분이 뭐야? 주에너지원의 보조에너지 수단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저장하는 기능이야. 우리는 에너지 소비 순서가 어떻게 되지? 탄수화물 먹고. 그렇지. 탄수화물을 먼저 쓰고 지방을 두 번째로 쓰는 거야. 그럼 내가 탄수화물과 지방을 동시에 섭취를 하면 탄수화물은 즉각 써야 되는 에너지니까 즉각 소비하는 거지.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저장하는 비율인 거야. 그러니까 주 에너지원을 쓰는데 저장하는 에너지야, 주로. 그래서 얘는 또 1g당 에너지 준위가 높아. 얘는 1g당 에너지 얼마 써? 9kcal나 쓰는 거야. 보통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몇 칼로리? 4칼로리를 쓴다고. 지방은 1g당 9칼로리를 쓴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에너지 덩어리인 거지.
여기서 얘가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살 빼기가 힘든 거야. 탄수화물 얼마야? 4칼로리만 내가 소비를 해도 몇 그램 빠져나가? 1g 빠질 거 아니야. 근데 지방을 1g 빼려면 몇 칼로리를 소비해야 돼? 그렇지, 9칼로리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게 살 빼는 게 어때?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 어려운 걸 카우스는 맨날 해내잖아. 완벽한 몸매는 이렇게 힘든 거야. 부러우면 자식들. 우리 남자 새끼들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네. 됐니? 어머, 다 여성 비율만 있어. 됐니? 자랑할 수가 없네. 남자 새끼가 있어야 뭘 에휴 하고 자랑을 할 텐데 너희들 뭐 이렇게 그지? 완벽한 몸매의 카우스야. 됐니?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1g당 9kcal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고 계속합니다. 지금 누가 하는 거지? 중성지방인 거야. 그래서 얘는 주로 저장을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디에 저장되지? 피하에 저장되는 거야. 피하가 뭐야? 피하. 그렇지, 피하 지방. 무슨 뜻이야? 껍질 밑에. 알겠니? 그래도 주로 어디에 있지? 그래, 베둘레헴에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베둘레헴이 있고, 두 번째 베둘레헴이 끼고 어디 끼지? 엉덩이에 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주로 뱃살과 엉덩이에 지방이 끼는 거란다. 됐어요? 두 번째, 얘는 엄청난 특징이 있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과 함께 무슨 특징을 하지? 체온 유지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는 열 전도율이 거의 없어. 열 전도율이 없다는 건 그 열을 전달하는 기능이 없다고. 알겠니? 그래서 어디에 있겠어? 곰 발바닥. 북극이나 남극에 사는 곰 발바닥은 어때? 얼음 위를 걸어 다닐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발바닥이 매우 차가워도 지방층으로 돼 있으니까 그 열이 전달이 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 지금 여기는 펭귄이나 고래 이런 애들 나오겠지? 추운 지방에 사는 생물들은 매우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고 있는 거란다. 알겠니? 너는 고래고기 같은 거 먹어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맛이 없어. 아주 두꺼운 지방층으로 되어 있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방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하면 특징이 뭐 있어? 한 분자 생긴 모양으로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세 분자의 지방산으로 되어 있고 저장하는 에너지원이고 열 전도율이 없고 피하에 저장됩니다. 두 번째 지방입니다. 지질입니다. 자, 가자. 인지질은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거지. 인지질 뭐 하는 놈이야? 인지질은 그렇지,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거지. 생긴 모양으로는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두 분자의 지방산과 한 분자의 인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인산이야. 여기는 보통 우리가 글리세롤이 그림이 안 나타나 있겠지. 근데 어떤 책에 보면 한 분자의 글리세롤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한 분자의 글리세롤이 그림상에 표현되는 애들도 있는 거야. 그리고 얘를 뭐라 그래? 요걸 뭐라 그래? 지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글리세롤 두 분자와 한 분자의 지방산 다시 됐어요. 한 분자 인과 이걸 뭐라 그래? 지질이라 그래. 그래서 부를 때 뭐라 그래? 지질. 그래서 인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고? 친수성이야. 친수성. 우리 화학에서 배웠지. 친수성. 뭐랑 친하다는 거야? 물과 친하다는 거야. 됐니? 근데 얘는 지질이니까 얘가 지방인 성분이야. 그래서 지방성이니까 얘가 무슨 성이야? 소수성이고, 이 소수성인데 얘가 그려질 때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서 그린 이유는 우리 세포막 할 때 틈이 벌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틈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인산을 포함된 머리 부분이 친수성, 지방산을 소수성이라고 그러지. 얘는 주로 뭐 하는 거야? 생체막을 구성한다고. 생체막이 뭐야? 생체가 뭐야? 생체. 살아있는 물체들, 생물. 그래, 막을 구성한다고. 대표적으로 무슨 막이 있어? 세포막이지, 세포막. 알겠네? 근데 세포막뿐만 아니라 무슨 막이든 간에 생체막들은 전부 다 뭘로 돼 있어?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지. 그래서 인지질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빠르게 갑시다. 그래서 인지질 생긴 모양이 이렇게 되고 얘가 친수성, 얘는 소수성. 소수성하고 비슷한 단어를 쓰는데 요즘 안 쓰는데 옛날 말로는 뭐 있어? 친유성이라는 말을 쓸 경우도 있어. 친유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단다. 자, 계속 갑니다. 지질의 두 번째. 와, 우리 되게 많이 나오는 거지?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많이 해봤지? 스테로이드?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그래, 뭐 많이 들어봤을 거야. 간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4개의 고리 모양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탄소화합물이야. 됐니? 그냥 고리 모양 탄소화합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고리 모양 탄소화합물 하나, 둘, 셋, 4개로 되어 있는 고리 모양 탄소화합물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야. 됐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는 콜레스테롤.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많이 들었잖아, 아까.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의 비슷한 종류, 한 종류야, 한 종류. 됐니?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인지질과 함께 동물의 세포막을 구성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거 있죠? 고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 하면 아까 한번 했었는데 어딨어? 혈관 사이에 끼는 지방도 뭐라 그랬지 아까?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지.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세포막과 세포막 사이에도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단 말이지. 됐어요? 이것도 뭐가 돼야 돼? 스테로이드제의 일종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의 일종으로 뭐가 있다고?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야. 이해됐니? 뭐 차이점이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종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는 뭐야? 분자 모양이 이런 거지. 근데 분자 구조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야. 아까 했잖아. 뭐 있어? 포도당. 근데 포도당도 육탄당이지. 근데 그 육탄당도 분자 구조에 따라서 어떤 건 포도당이라 그러고 어떤 건 뭐라 그래? 어떤 건 포도당이라 그러고 어떤 건 갈락토스라 그러고 어떤 건 과당이라 그러겠지. 분자 구조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총칭해서 부를 때 뭐라 그래? 이런 고리 모양을 스테로이드라고 하고 그 스테로이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 거라고. 분자 구조가 달라서.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야?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 콜레스테롤이 어디에 있는 거야? 세포막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는 거야. 얘네들은 역할이 각각 좀 다르긴 한데 그 역할은 여기서는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스테로이드제 하면 뭐 생각나야지? 호르몬. 그래서 호르몬은 전부 다 무슨 호르몬이냐? 단백질이야. 호르몬은 다 단백질로 돼 있어야 돼. 근데 무슨 호르몬만? 성호르몬과 부신컷질 호르몬. 됐니? 그래서 성호르몬 뭘로 돼 있어? 지방성분으로 돼 있는 거야. 지방성분으로 돼 있는 거야. 지질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한참 성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될 때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기가 좋아, 풀이 좋아? 고기가 좋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대, 20대 때는 뭘 좋아해? 고기를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야. 한참 무슨 호르몬이 왕성해야 돼? 성호르몬이 왕성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 그래, 뭐 그냥 성호르몬 이제 거의 분비가 안 돼도 되는 나이쯤 되면 어때? 야, 난 고기가 맛이 없다. 나는 풀이 좋아. 난 샐러드 먹을게. 막 엄마들 이제 막 샐러드 먹기 좋아하고 아빠들 막 나는 고기보단 샐러드가 좋더라. 그러면 어때?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어때? 나이가 드셨구나. 그러시면 되는 거야. 아유, 슬픈 얘기야. 선생님은 안 그래. 나는 아직 고기가 왕성하게 필요한 나이야. 알겠니? 선생님 아직 많이 필요해. 3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뭐 왕성하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신거칠 호르몬 등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뭐야? 지방성이니까 고기에 많이 있겠지. 고기에 지방이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왜 좋아? 맛있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맛있는 건 고기에 지방이 껴 있으면 어떻게 느껴져? 우리 혀에서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기를 먹을 때 소고기에서 뭘 많이 보지? 그렇지. 쟤 먹어봤냐? 그래서 가장 좋은 됐네? 응, 많이 먹어봤지, 형편이 좀 어려워. 많이 주워 와가지고. 됐네?
나이 주석은 아이 늦죠. 그지? 됐어? 마블링이 뭐야? 그렇지. 우리 고기 그러면 단백질 결정체야. 근데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면 어때? 퍽퍽하지.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지방이 잘 껴있느냐 가지고 고기가 부드러운 거지. 소고기가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지방이 잘 꼈다는 소리야. 무슨 뜻이야? 살 바로 찐다는 소리지 뭘. 그지? 골로 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마블링이 잘 껴있는 소고기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살찐다니까. 됐니? 고기 앉아요. 어떻게 할 거야? 막 기름이 잘잘잘잘 껴있는 소고기를 보면 카우스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알겠니? 너무 먹으면 살쪄. 됐어. 준아, 알겠지? 그 선생님은 먹어도 어때? 충분해. 눈빛들이 불량한데 겁나 불량하다. 어이구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좀 외워야 되겠죠? 스테로이드. 스테 뭐라고? 로이드 지방이야. 됐니? 지방에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됐니? 지질. 지질에는 몇 가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는 거지. 그 세 가지에 뭐 있다고? 됐니?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제가 있는 거지. 중성지방 뭐야? 체구성 물질입니다. 피하 밑에 저장됩니다. 뭐 있다고? 열 전도성이 거의 작아서 체온 유지에 유리합니다. 인지질은 뭐 한다고? 체막 구성분입니다. 겁나 많이 배웠으니까 넘어가고 스테로이드제를 우리가 별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됐어요?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4개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많이 있었던 건 콜레스테롤이고 이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에 콩콩콩콩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성호르몬 성분은 지방 성분인 스테로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부신 겉질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 잠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지방세포야 이게. 이게 지방세포니까 뭘 가지고 있는 게 세포인데 무엇을 겁나 가지고 있는 거야? 지방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지방을 많이 저장하는 세포를 지방세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런 세포들은 대부분 무슨 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저장하는 세포니까 중성지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있는 거야? 피하에 있는 세포들이겠지. 피하에. 그러니까 우리 피하, 배둘레임에 있는 애들은 세포가 다 이렇게 생겼어. 지방을 무진장 가지고 있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빼기가 어때야 돼? 어렵겠죠. 얘 빼는 게 뭐 쉽진 않겠죠. 조금 서둘러야겠네요. 됐죠? 넘어가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거 단백질인데 우리는 단백질을 지방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단백질은 어디서 했어? 통합과학원에서 했단 말이지. 그래서 조금 빨리 갈게요. 단백질은 생물체 구성 물질인 거죠. 몸을 구성한단 말이야. 단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돼? 단백질은 중합체고 중합체라는 건 단위체가 뭉치고 뭉쳤다는 거지. 그래서 단백질의 단위체가 누가 돼야 돼? 그렇지. 아미노산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암기해야 되죠? 우리는 통합과학에서 외웠겠지만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0가지가 있는 거야. 그 20가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아미노산의 이쪽에 있는 H, NH2. 그래서 NH2가 되겠죠. 이걸 우리 무슨 기라 그래? 아미노기라 그러는 거야. 아미노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염기성이야. 됐니? 양쪽에 있는데 요 끝에 있는 걸 뭐라 그러지? 카복실기라 그래. 이 카복실기의 특징은 산성인 거야. 얘는 산성. COOH로 쓰고 화학식으로는 COOH 요거 산성이야. 됐니? 그래서 아미노산의 가장 큰 특징은 염기성과 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 분자 내에. 그러면 산성과 염기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무슨 성이라 해야 돼? 성이 아니라 양성. 그래, 양쪽성이라고 하는 거야. 양쪽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두 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양쪽성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은 아미노 카복실기야. 근데 이름이 길지 원래는. 그래서 얘 성질이 산성이니까 얘는 산을 따온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야. 알겠니? 원래 이름이 붙이려면 어때? 아미노 카복실
어쩌고저쩌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아미노산 이렇게 붙였던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은 특징으로 뭐 있어야 돼? NH2와 COOH가 있으면 다 아미노산이고 요 가운데 있는 애를 뭐라 불러? 중심탄소. 그래 아미노산에는 중심탄소가 있고 중심탄소에는 뭐가 있어? 수소가 하나 붙어 있고 나머지 요 알이 뭐지? 이거 뭐라 그래? 여기에 탄소들이 붙는 거야. 이거 탄소화물. 근데 여기에 붙는 탄소화물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거야? 여기가 20가지가 있는 거야. 이 곁사슬의 종류가 20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인 건 곁사슬이 20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미노산이 20가지니까 그 20가지가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 몇 가지야? 무한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배열될지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옛날에 통합과학 할 때는 이렇게 가르쳐줬어. 뭐야? 영어랑 똑같이. 영어의 스펠링이 몇 개 있어? 26개가 있지. 근데 그 26개가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 단어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단어는 몇 개 있어? 그렇지. 무한개수가 있지. 스펠링은 26개가 있지만 그 스펠링이 몇 개랑 몇 가지가 어떻게 결합될지는 다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인 거지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가지 있는 거야? 무한가지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 될 때 어떻게 결합해? 그렇지. 탈수 축합 중합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 있네. 요거 아미노산이야. 그러면 여기 COOH에서 여기 뭐야? OH야. NHH에서 H야. 그래서 OH에서 OH 빠지고 H에서 H 빠져서 뭐 빠져? 물이 빠지고 붙어. 그래서 작은 분자 두 개가 붙는 걸 중합. 됐니? 근데 물이 빠지면서 중합. 이걸 뭐라 그래? 축합중합이라 그래. 됐니? 축합이 무슨 뜻이야? 축소되면서 합체된다는 거야. 그래서 축합, 축소되면서 중합은 그냥도 중합되는 애들이 가끔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축합중합이니까 뭐야? 뭐 빠지고 중합된다는 소리야. 됐어요? 그럼 뭐 빠지고 중합됐어? 물. 그래서 아미노산은 물이 빠지는 중합이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탈수라고 하는 거야. 탈수. 탈수 축합 중합입니다. 그러면 얘 빠지고 만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C와 N 사이의 결합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OH 떨어졌고 H 빠졌지. 그래서 요 사이에 이 결합을 우리가 뭐라 그래? 펩타이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아미노산에는 무슨 결합이 있어야 돼? 펩타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통합과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끝도 없이 결합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끝도 없이 결합되고 얘네들을 다 뭐라 그래? 펩타이드 결합이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일렬로 세워지면 이걸 뭐라 그래? 1차 구조라 그러는 거야. 근데 1차 구조는 존재할 수 없어. 왜 존재할 수 없냐면 얘네들 구조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 안 속에 얘네들끼리 전부 다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운 거야. 무슨 결합이 있어? 수소 결합이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가 결합이 되면 여기에 남아있는 애하고 여기 남아있는 애들이 수소 결합을 한다고. 수소 결합은 분자와 분자가 당기는 힘이거든. 그 당기는 힘이 겁나 세서 얘네들이 어때? 꼬이는 거야. 비비 꼬인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축합중합해서 이걸 뭐라 하지? 펩타이드. 그 펩타이드가 무한히 많이 모이겠지. 그럼 뭐라 부르지? 폴리펩타이드라 그래. 그래서 만들어지면 1차 폴리펩타이드 구조가 만들어지겠지만 얘는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몇 차가 되는 거야? 2차가 되는 거야. 2차가 되는 거야. 그럼 2차가 되는 게 어떻게 돼? 또 얘네들도 어떻게 돼? 각각의 수소 결합이 다 달라지겠지.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 뭉쳐서 3차 구조물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2차 됐다가 3차 구조물이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리고 이 3차 구조물이 2개 이상 결합이 되면 이걸 4차 구조물이라 그러고, 이 그림이 빗나갔는데, 이 4차 구조물이 되면 이때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건 아미노산의 4차 구조물이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은 뭐야? 3차 구조물의 폴리펩타이드가 2개 이상 형성된 거를 4차 구조물이라고 그러고 4차 구조물 되면 단백질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어. 됐니?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 빨리 갑시다. 단백질의 기능은 주로 뭐 하는 거야? 다 체구성 물질이야. 몸을 구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전부 다 뭘로 돼 있어? 단백질이야. 체구성한다고. 효소 배웠지? 우리 몸의 모든 효소는 뭘로 돼 있어? 단백질. 우리 몸의 호르몬 대부분의 호르몬, 성호르몬하고 아까 뭐야? 부신거칠 호르몬 빼고 다 뭐야? 단백질. 항체 배웠지? 생명과학에서 단백질, 에너지원. 몇 차 에너지원? 그렇지, 3차 에너지원. 그러니까 3차 에너지원이니까 뭐 먼저 써? 탄수화물 쓰고 지방 쓰고 단백질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3차 에너지원이니까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얘를 먹고 뭘 안 먹어? 탄수화물을 끊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3차 에너지원은 먹었으니까 체구성 물질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근데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쓰는데 단백질을 먹었는데 단백질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1차 포도당 없네. 그럼 2차 뭘 쓰면 되겠어? 지방. 알겠니? 지방으로 쓰는 거란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에너지원인데 3차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야. 3차 에너지원. 됐어요? 선생님 친구 중에 운동 중독인 애가 있는데 그 김종국이라고 알아? 됐니? 한 남자가 있어 뭐 이런 노래 불렀던 애가 있어. 요즘 결혼도 하고 요즘 굉장히 뛰어다니는 애 있어. 알겠어? 알지? 누군지? 선생님은 되게 친해. 그게 뭐 먹어? 단백질 먹었어요. 운동하면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육과 살이 안 찌려고 그러신답니다. 하나 또 여기 빠진 게 있는데 뭐가 있지? 얘는 왜 빼먹었어? 구성원소가 뭘로 돼 있어? CHON으로 돼 있지. 그래서 단백질은 CHON으로 돼 있어. 그럼 아까 배웠던 거 CHO로 돼 있는 거 지방하고 탄수화물이 있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서로 전환되지. 얘는 전환될 수가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단백질에 계속 제한된 식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 그렇지. 내 몸을 구성하는 데 문제가 생기겠지. 알겠니? 그래서 식사 때마다 일정한 양의 뭐는 먹어야 돼? 단백질은 먹어야 된다.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CHON으로 돼 있다는 거. 우리는 여기서는 안 하지만 그 통합과학에서 했잖아.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면 뭐 나와? 단백질을 소화하면 질소원소가 나오잖아. 질소원소가 무슨 형태로 나와야 돼? 그렇지. 암모니아 형태로 나오잖아. 암모니아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나오는 거야. 그 암모니아가 나오면 생명과학에서 이게 뭐라고? 독극물이지. 얘를 뭘로 바꿔? 요소로 바꾸겠지. 그 요소로 바꾸면 그 요소를 소변으로 배출하겠지.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고단백질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랑 관련이 있어? 오줌 농도랑 관련이 있는 거야. 또는 이렇게도 옛날에 배웠어. 육식동물의 소변과 초식동물의 소변은 다르단 말이야. 육식동물의 소변에서 엄청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초식동물은 소변에서 냄새가 별로 안 나는 거야. 알겠니? 알겠죠? 그래서 집에서 왜 강아지 키우는 집들이 있죠? 그래서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집들은 강아지 사료에 뭐 있어? 최소한의 단백질만 제공하는 거야. 최소한의 단백질만. 알겠니? 왜 그러겠어? 그렇지. 많은 양의 육식을 먹는 강아지를 집 안에서 아파트에서 키우면 어떻게 돼서 걔 냄새 오줌 쌀 때마다 엄청난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요즘은 그 사료에도 육식을 많이 뭐 이렇게 한대. 선생님은 강아지를 안 키워서 잘 몰라. 자, 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니다. 핵산입니다. 핵산도 어디서 배웠어? 그렇지. 통합과학에서 핵산이 나와서 나도 잠깐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핵산. 왜 이름이 핵산이야? 그렇지.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야. 얘 약간 산성을 띠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뭘로 돼 있더라? 여기 있네. 됐니? 뉴클레오타이드가 DNA, RNA를 구성하는 뭐가 돼야 돼? 단위체.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뭘로 돼 있어? 당,
염기인데 왜 산성이야? 그래, 그 인이 산이야. 인이 산성물질이라고 그래서 인산이야. 여기서 선생님 염기가 있으니까 염기성이잖아요. 그럼 안 돼, 알겠니? 여기서 말하는 염기는 니네가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산과 염기의 그 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름만 같은 염기인 거야. 알겠니? 어쩌다 보니까 이름이 같은 염기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성이야?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에 의한 산성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이 뭐야? 핵산인 거야. 그 다음에 핵산에서 하나는 DNA이고 하나는 RNA겠지? 이건 통합과학에서 워낙 많이 했으니까 뭐가 달라? 당이 달라. 됐니? 그래서 아까 했던 거지. 얘네들의 공통점은 둘 다 오탄당이라는 거고. 근데 이거 뭐야? 라이보스니까 얘가 어디에 있는 거야? RNA에 있는 거야. 얘가 RNA에 있는 거죠. 얘는 디옥시라이보스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DNA에 있는 거지.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고 RNA는 단일 구조막으로 돼 있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었어야 돼? 요 A하고 T하고 얘를 뭐라 그래? 염기의 종류지. DNA에는 뭐가 있다고? 타이민. RNA는 뭐가 있다고? 유라실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혹시 용어 하나만 정리합시다. 혹시 용어 하나만 정리했는데 혹시라도 용어를 여기 봐봐. 아데닌 앞에 타이민이 와야 되겠지. 여기 타이민 앞에 아데닌하고 구아닌 앞에 사이토신이 와야 되겠지. 그래서 아데닌 앞엔 타이민, 사이토신 앞엔 구아닌이 온다고 배웠지. 이 앞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상보적 결합이라 그래야 돼. 이거는 알겠니? 상보야. 이거는 됐니? 상호 보완적 관계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이 앞에 통합과학에서는 안 배우고 우리 화학에서 잠깐 배웠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앞에 점선이 있죠. 이렇게 점선. 요 점선은 뭐라 그러지? 그래, 얘와 얘 사이에 분자 간의 인력이 매우 쓴 걸 표현한 거야. 분자 간의 인력이 매우 커.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수소 뭐라 그래?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 통합과학에서는 안 배우고 어디서 배워? 얼마 전에 뭐지? 물질과 에너지에서 배운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아데닌 앞에 사이토신, 사이토신 앞엔 구아닌 이런 거 배우겠지? 이런 건 상보적 결합이고 요 앞에 점선이 있는 건 뭐라고? 수소 결합인 거야. 얘네들의 결합력이 매우 쓰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혹시나 상보적 결합하고 수소 결합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의 체구성 물질이 된 거야. 우리의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다음 단원 나갈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